눈 가리고 아웅형. 5개월 만에 벼락부자형. 모르쇠형. 묻지마 패밀리. 네. 이 5개월 사이에 재산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당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국회의원 재산은 고무줄이다. 금배지의 힘이다. 이번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당선 전후 재산 신고 내역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시사자판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예. 아니, 그 초선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단 5개월 만에 네. 1,700억 원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뭐 부루마블 네. 게임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 후보자가 될 때 재산 등록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175명 의원이 총액이 1,700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1인당 대충 평균으로 하면 한 1인당 한 10억 원씩 늘었네.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정말 고르게 1인당 10억 원씩 늘었겠습니까? 많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일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적법하게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이 불어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유권자로서 궁금한 거는 네.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느냐, 실망스러운 부분이 예. 없었느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자, 그럼 돈이 확 유형. 늘어난 사람들의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형만이죠. 5개월 만에 벼락부자형. 어느 정도냐면 1위는 차액이 증액분이 866억 원이 늘었어요. 와, 5개월 사이에. 5개월. 와. 와, 대박입니다. 두 번째 2위는 288억 원. 와. 3위는 172억 원이 늘었어요. 네, 누군지 어떤 궁금하네요. 분들인지 공개를 아, 너무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자, 아, 다 초면입니다. 네, 잘 모르시죠? 네, 초선 의원들. 세 번째 분 정도는 요즘 언론에 좀 나와요. 네, 그렇게 자, 하네요. 1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그리고 2위는 역시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 3위 더불어민주당 나도 질세라 이상직 의원. 이게 들어갔는데 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네, 무슨 다 사연이죠? 주식이에요. 아, 주식이요? 주식이요. 아니, 네. 주식이라고 또 어떻게 5개월 만에 저렇게 차익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법이 바뀝니다. 뭐냐면 주식은 그전엔 액면가로 신고해도 무방했는데 액면가로요? 네, 액면가로. 이분들의 비상장출을 액면가로 신고하다 보니까 40억 원, 뭐 이렇게 신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 지난해 말에 바뀌었는데 6월부터 적용되는 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이분들이 신고를 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가, 시장가. 예, 거래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 40억이 아니고 이제 거의 뭐 800억이 느는 거죠. 네. 그 전체 재산은 900억이 좀 넘습니다. 네. 이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네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법이 왜 좀 늦게 바뀌었다. 액면가는 우리가 저 주식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때 조금 너무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네. 법이 바뀐 건 뒤늦었지만 잘 된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 5개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알겠습니다. 벌어졌습니다. 네. 뭐 정서적으로는 네.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세 분은 뭐 법적인 문제는 네. 전혀 없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나는 32평 아파트가 전 재산이다.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데 네. 상당히 좀 위기에 몰려 있죠. 가장 문제 유형이 네네. 이제 나옵니다.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이름부터 모르쇠. 모르쇠형. 네. 자, 예를 들어 몰라. 나는 몰라요. 네. 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 분양권은 집이에요. 네. 분양권이 집이에요. 10억 원짜리예요. 네. 그렇죠. 예. 예, 주소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집이 네 채였는데 실제로는 네. 세 채만 신고한 거예요. 아.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신고를 했더니 현금이 10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네. 현금 자산이 왜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분양권을 팔았는데 아니 그때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몰랐습니다. 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이거 한 거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 더 싫어요, 네. 그런 말. 자, 두 번째는요. 예금 6억 원과 채권 받을 돈, 네. 빌려준 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걸 누락했어요. 아, 왜 누락했어요? 아이고 깜빡 실수. 아, 실수. 싫어요. 누구예요? 자, 바로 대표적으로 여야에 한 명씩 있는데요. 네. 자,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 초선 의원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인데 비례 초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5개월 사이에 재산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분양권을 누락했다. 근데 이거 아내가 판 거라 나는 몰랐다. 싫어. 두
두 번째로는 네. 뭐냐면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여기서 더 싫어. 이걸 몰랐다고요? 더 싫어요. 분양권이 집인 걸 모르셨어요? 이거고요. 예. 두 번째로 조수진 의원도 약간 납득하지 않는데 실수였다. 혼자 자료 처리를 해서 빨리 후보자 저 서유들을 내다 보니까 싫어요. 깜빡 실수인데 예금을 2억 원 신고했어요. 네. 근데 변경된 5개월 후에는 예금이 8억 원이 넘는 거야. 6억 원이. 몇억 원을 그걸 잊기가 쉽지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 가치는 네. 좀 혼동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예금을 네. 내 예금이 8억인데 2억이라고 신고하고 6억을 아이고 깜빡. 아유 저는 지금 60만 원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은 약간 법적으로도 조금 그거 문제가 될수 있지 들여다봐야 될것 않을까 같아요. 그래서 싶은데요. 이제 이거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도 예. 이거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 다음 달이면 이 공직선거법 시효가 만료예요. 만약에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면 예.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네.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소명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고발하겠다. 이게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입장. 근데 공교롭게도 두 의원 다 네.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음. 당 차원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거 어떻게 좀 방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예요. 다음 두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보죠. 네. 눈 가리고 아웅형. 눈 가리고 아웅형은요. 이런 거예요. 지난해 신고할 때 후보 시절에 신고할 때는 토지가 한 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신고하려다 보니까 이게 34필지예요. 34필지는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예. 저 혹시 손혜원 전 의원 때 목포에 이게 건이냐 필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던 적이 있거든요. 느낌이, 체감이.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네. 한 건으로 신고한 게 알고 보니 34필지였다. 오피스텔 한 건. 오피스텔 한 개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27채더라. 또 완전히 후보 시절에는 토지 한 건이라고 표기했는데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34필지. 네. 누군지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형 이렇게 한 건데요. 어. 자, 한무경 의원은 한 번 더 아, 등장하시네요. 이관왕이네요. 네네. 아까 주식도 좀 많이 늦었고 네. 그리고 이제 토지가 34필지였더라. 국민의힘의 백종헌 의원. 아니 뭐 금액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은 뭐 숫자가 주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후보자의 이 재산 공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있나? 토지 한 건 이거와 저는 이 34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와 유권자 선택을 받을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면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 임의 신고 부분이라 예. 어떤 거냐면 신고자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요. 물론 이제 증빙 서류들을 첨부합니다만 네. 이거는 임의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걸 일일이 다 검증하지 못한다. 네. 전국이 후보자는 엄청나게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 실제 내역까지 체크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신고가 중심이다. 네. 조금 얄밉긴 하는데 네네. 불법성은 역시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불법은 아니야. 네네. 예. 눈 가리고 아웅형 조금 얄밉긴 하네요. 네. 다음 유형 한번 살펴보죠. 자, 묻지마 패밀리. 네. 묻지마 패밀리는 뭐냐? 요 밑에 보시면 부모, 자녀, 부동산 재산가 추가된 경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독립세대예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요. 혹은 장성한 자식이 따로 살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저희는 재산 공개 안 할 겁니다. 네. 공개 거부하면 빠져주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면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 이 생활을 하는데 예.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기준 미달이면 사실은 합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에 좀 기준이 조금 다르군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 네. 그럼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재산 신고를 부부하고 자녀만 했어요. 당선되고 나면 이게 직계 존비속을 다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을 독립세대로 넣었었지만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합산한 거예요. 네. 그럼 보통 한 7억이나 8억, 한 10억 정도가 늡니다. 네. 이것은 이 가족 수의 어떤 고무줄 때문에 저 재산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네. 묻지마 패밀리형. 이 제도를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다 국회의원이 이제 될 분들이니까 기준이 동일해야 유권자들은 그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네. 우리 더 라이브 출연자들도 네. 재산 공개를 해야 될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름 그거 지금 규칙을 짜고 그럼요, 있습니다. 열어봤더니 너무 적어서 또 실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제 예를 들면 채무가 많거나 네, 그러면 네. 좀 도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